한때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제국이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고 불렸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 국민들은 난방비를 아끼려고 담요를 두르고 겨울을 버티고 있어요. 바로 영국, 대영 제국의 후예입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추락한 걸까요? 한 세대 만에 제국의 영광은 박물관 전시품이 됐고 거리에는 푸드뱅크 줄이 늘어나고 있죠. 이 몰락의 공식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섬뜩한 그림자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대영 제국 시대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가 있어서 어딘가에선 항상 해가 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영국을 보면 이런 농담이 떠돌아요. 지금은 하루에 해가 2번 지는 나라다. 한 번은 자연이 지게 하고 한 번은 경제가 지게 한다는 거죠. 숫자를 보면 웃을 수가 없어요. 2022년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슈퍼마켓에서 치즈와 버터가 도난 방지 케이스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먹을 것도 훔쳐야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에너지 위기는 더 심각했어요. 영국의 겨울은 한국보다 온화한 편인데도 난방비가 감당이 안 됐거든요. 한 달 가스비가 우리 돈으로 50만 원, 60만 원씩 나오는 가정이 속출했죠. 결국 사람들이 선택한 건요. 난방을 끄는 거였어요. 담요를 두르고 버티거나 낮에는 도서관이나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걸 워밍뱅크라고 불러요. 한국으로 치면 무료 난방 쉼터인 셈이에요. 푸드뱅크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무료 급식에 줄 서는 사람이 수백만 명을 넘어섰죠. 이게 아프리카나 남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국은 북해 유전 덕에 한때 에너지 자급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유전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전체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어요. 제조업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1980년대 대처 총리 시절 탄광과 공장들이 문을 닫았죠.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겠다는 전략이었는데 그 금융마저 브렉시트로 흔들리고 있어요.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나라가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봐야 해요. 로마 제국 말기에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빵과 서커스. 배 안 고프고 볼거리만 있으면 대중은 정치에 관심을 안 둔다는 뜻이죠. 권력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민심을 달랬어요. 그러다 제국이 무너졌고요. 2016년 영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브렉시트 국민투표였죠. 브렉시트가 뭔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와 정치를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거든요. 여기서 나가겠다고 한 거죠. 투표 결과는 아슬아슬했어요. 탈퇴 52%, 잔류세 8%, 100명 중 52명이 나가자고 한 거예요. 문제는 투표율이었어요. 72%였거든요. 나머지 28%, 그러니까 유권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투표를 안 한 거예요.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았죠.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인데도요.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영국에서는 유로 2016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한창이었어요. 영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온통 경기장에 쏠려 있었죠. SNS에는 축구 이야기가 넘쳐났고 브렉시트 토론은 지루한 정치인들의 말싸움으로 여겨졌어요. 영국 사람들이 축구에 쏟는 관심의 1%만 브렉시트에 쏟았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투표 직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야? 였어요. 투표하고 나서야 검색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한 건지도 모르고 투표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결과는 참혹했어요. 파운드와 가치가 폭락하고 기업들이 유럽 본토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런던 금융가의 인력이 파리와 프랑크푸르트로 빠져나갔어요. 이민자들이 떠나면서 인력난도 심해졌어요. 농장에서 과일 따는 사람이 없어지고 요양원에서 돌보미가 부족해졌죠. 트럭 운전사가 모자라서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 비는 일도 벌어졌고요. 대중의 무관심이 치른 청구서는 가혹했어요. 같은 시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독일도 에너지 위기를 맞았어요.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대응이 달랐죠. 메르켈 이후 들어선 숄츠 정부는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어요. 물론 진통이 있었지만 최소한 방향은 잡았죠. 영국은요, 리더십의 공백이 길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영국 총리가 3번 바뀌었거든요. 보리스 존슨이 스캔들로 물러나고 위즈 트러스가 취임했는데 45일 만에 사퇴했어요. 역대 최단 임기 총리였죠. 그 뒤를 리시 수넥이 이었고요. 위즈 트러스가 왜 45일 만에 쫓겨났는지 아세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금융시장이 폭락했거든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파운드화가 추락하면서 연기금이 휘청거렸어요. IMF가 나서서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죠. 철학 없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포퓰리즘의 유혹도 컸어요. 브렉시트 자체가 포퓰리즘의 산물이었으니까요. EU에 내는 돈을 국민 건강 서비스에 쓰겠다던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죠. 실제로는 브렉시트 비용이 훨씬 컸으니까요. 한국의 1997년 상황이 떠올라요. 당시 김영삼 정부 말기 경제 위기 신호가 여러 차례 감지됐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죠. 우리가 설마 IMF로 일하는 아니람이 결국 외환 위기로 이어졌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리더십의 부재와 현실 회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영국의 지도자들은 어려운 결정을 미뤘어요. 산업 구조 조정, 복지 개혁, 에너지 전환. 하나같이 표를 잃을 수 있는 정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했죠. 빚을 내서 당장의 불만을 달래는 방식이요. 그 빚이 지금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어요. 브렉시트 비판만 하면 공정하지 않아요. 다른 시각도 있거든요. 영국이 EU에 남아 있었으면 더 나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EU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고 프랑스는 재정 위기에 빠졌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하고요. 그리스는 아예 파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브렉시트는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린 거다. 배와 함께 가라앉는 것보다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논리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2022년 기준 이윤 EU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영국보다 특별히 좋지 않았어요. 독일은 에너지 위기로 제조업이 흔들렸고 프랑스는 연금 개혁 시위로 나라가 마비됐죠. 영국의 문제가 브렉시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럽 전체가 구조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무엇이 이 침체를 만들었을까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제조업의 쇠퇴예요.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났어요. 공장들이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옮겨갔죠. 둘째, 인구 고령화예요.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셋째, 혁신의 정체예요. 미국과 중국이 AI와 반도체로 미래를 선점하는 동안 유럽은 규제와 관료주의에 발목 잡혀 있었어요. 브렉시트가 영국을 망친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함께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먼저 뛰어내렸을 뿐이죠. 물론 뛰어내린다고 해서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 헤엄쳐야 하니까요. 영국이 지금 헤엄을 잘 치고 있느냐? 글쎄요.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국이 저렇게 됐구나, 안 됐네. 이런 생각이셨다면 잠깐 멈춰야 해요. 우리가 유럽을 비웃을 처지가 아니거든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는 적어도 수백 년간 쌓아온 자본이 있어요. 런던 시티의 금융 인프라, 독일의 기계공학 기술,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이런 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기울어도 버틸 체력이 있다는 뜻이죠. 한국은요? 자원이 없어요. 땅도 좁고요. 우리가 가진 건 사람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게 지금의 경제예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한 세대 만에 기적을 이뤘죠. 문제는 그 기적을 유지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0.7명대예요. 세계 최저죠. 여자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평균 한 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은 되어야 하거든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2050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의 3분의 2로 줄어요.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거죠. 영국이나 독일의 경제 침체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방 소멸은 이미 시작됐어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죠. 학교가 문 닫고 병원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어요. 서울도 안심할 수 없어요. 출산율이 전국 최저거든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죠. 집값, 교육비, 양육비 감당이 안 되니까요. 유럽의 몰락을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발밑에 불이 붙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축구에 빠져 있을 때 정치는 흘러갔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TV를 켜보세요. 무슨 프로그램이 나와요? 트로트 오디션, 연예인 집 구경, 먹방, 연애 리얼리티. 채널을 돌려도 비슷비슷하죠. 거기에 유튜브까지 더해지면 하루가 금방 가요. 문제는 이 콘텐츠들이 뭘 가르쳐주느냐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시간만 잡아먹죠. 그 사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국의 이공계 대학원생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월 100만 원대예요.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경우도 있죠. 박사 학위 따고도 자리가 없어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반도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공계 지원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왜요? 의대 가면 돈 더 벌거든요. 법대 가도 낫고요. 공대는 힘들게 공부해도 대우가 안 따라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달라요. 아이돌 지망생은 넘쳐나고 연예 기획사는 돈을 쓸어 담죠. K-팝이 세계를 휩쓴다고들 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될 수 있을까요? BTS가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BTS가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삼성이 흔들리면 K-팝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영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제조업 버리고 금융과 서비스업에 올인했죠. 잘 나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없으니 수출할 것도 없는 거죠. 기초 과학과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화려한 무대 조명 뒤에서 연구실 불빛이 꺼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욜로.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축 안 하고 오늘을 즐기자는 거예요. 오마카세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지금 안 누리면 언제 누리겠냐는 거죠. 문제는 내일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복지 국가들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국가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었어요. 연금, 의료, 실업급여. 젊을 때 세금 내면 늙어서 나라가 먹여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니까요.
결국 연금 깎고 의료비 올리고 복지 축소하고 약속이 깨지기 시작했죠.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지금 20, 30대가 은퇴할 때쯤이면 연금이 바닥날 수 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뭉쳐서 위기를 넘겼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저출생으로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모을 금도 없어요. 외국에서 구제해줄까요? 미국이요? 중국이요? 그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도 문제예요. 공장에서 일하느니 유튜버 할래. 사업보다 투자가 낫지.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걸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 된 사람 부러워하고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 따라하고 그러다 벼락거지 됐다고 울고불고 하죠. 위기가 닥치면 버틸 힘은 결국 노동에서 나와요. 만들어내고 팔고 서비스하는 거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쾌락의 대가는 반드시 청구됩니다. 정리해볼게요. 영국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외면했어요. 대중은 축구에 빠져 정치를 방치했고 지도자들은 표를 의식해 어려운 결정을 미뤘죠.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에 올인했다가 위기가 터지자 미천이 드러났어요. 그게 지금 영국의 민낯이에요. 핵심 교훈은 명확해요. 현실을 외면한 대가는 반드시 청구된다는 거죠. 한국은 영국보다 체력이 약해요. 자원도 없고 인구도 줄고 있죠. 유럽처럼 수백 년 쌓은 자본도 없어요.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 침체가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예요. 수장의 확고한 철학,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 모두의 뼈아픈 각성, 이 세 가지 없이는 정해진 궤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당장 멈춰야 할 가장 시급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